야, 그림이나 그려서 먹고 살 수 있겠냐? 예술이 밥 먹여주냐?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리시거나 예술을 하시는 분들, 어, 어린 시절 혹은 뭐 지금 나이를 먹어서도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림만 그려서 밥도 먹고 이렇게 옷도 사 입고 따뜻한 집에서 열심히 사는 그림 작가 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림왕 양치기라는 필명으로 활동 중인 그림 작가 양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양화를 전공했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친구들은 이순신 장군님이나 세종대왕님을 얘기할 때 저는 반고흐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명화의 외출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멋있게 봤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고 쉬지 않고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배고픈 일이죠. 저도 배가 많이 고팠어요. 1학년을 마치고 부모님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제가 가방 2개랑 2만 원을 들고 가출을 했어요. 그때부턴 뭐 물을 사 먹던 밥을 먹던 잠을 자던 다 돈이 들어서 저는 생존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뭐 아르바이트 많이 해보셨겠지만 뭐 카페 알바, 바, 공사 현장 이런 데들밖에 일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노점상 장사도 하고 뭐 이벤트 알바 같은 거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꿈이 화가니까 그림을 멈추거나 포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 조그만 작업실을 구해서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일도 하고 지금은 철거된 북아현동 산꼭대기에 있던 작업실이었어요. 300에 20짜리 반지하 작업실이었습니다. 벌레도 많고 곰팡이도 엄청 많아서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작가가 되려면 이런 고생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즐겁게 작업을 했습니다. 제대 후에 끊임없이 일을 했는데요. 이제 파트타임 일만 하니까 너무 시급이 작아서 지금도 시급이 작은데 그땐 더 작았겠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그림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좀 더 고수익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서 벽화 현장을 다녔어요. 전국을 돌면서 뭐 호프집, 박물관, 뭐 사진관 이런 데들 그림을 그리면서 다녔는데 이게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일당 말고 내가 그냥 일을 따서 하면 더 돈을 벌 수 있겠다 해서 명함을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뛰고 사람들한테 나 벽화하니까 뭐 일이 있으면 소개시켜 줘라 라고 해서 그렇게 일을 따서 하니까 확실히 일당을 받을 때보단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죠. 근데 또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누가 혹시 이거 우리 가게에도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게 동대문 도매시장 점포였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은 데에 비해서 많은 인테리어가 있어요. 도매시장에. 그래서 첫 번째 가게를 정말 막 고생하고 연구해서 잘 꾸몄더니 다음 소개로 또 다음 가게 들어오고 그 다음 가게 들어와서 25살 때 이제 인테리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6년 정도 했는데요. 그 사업 덕분에 뭐 학교도 졸업하고 작업실도 계속 운영해 나갈 수 있었고요. 뭐 밥도 잘 먹고 살 수 있게 됐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10년 정도 걸려서 졸업을 했어요. 물론 학교는 4년 다녔지만 중간에 휴학을 많이 해서. 근데 졸업을 딱 하고 나니 나는 인테리어 업자는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서양화, 회화를 그리기엔
여전히 배고플 것 같고, 그래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맨날 며칠 고민하다가 그때 마침 뭐 아까 만화도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웹툰이 붐이었어요. 아 그래 나는 어릴 때 만화도 많이 그렸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리고 제가 틈틈이 써놓은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그걸 뭐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썼던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생각날 때마다 썼던 이야기들을 아 그럼 이거를 내가 웹툰 작가로 도전을 해보자 해서 200만 원 정도의 돈으로 컴퓨터와 타블렛을 샀습니다. 타블렛 아시죠? 요즘 이렇게 보면 웹툰 작가들이 그리는. 그래서 친구 작업실에 한 켠을 빌려서 열심히 웹툰 만화를 그렸어요. 근데 또 저는 이렇게 한 컷, 캔버스 하나에 몇 달 동안 작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만화는 보시면 알겠지만 100컷 정도를 일주일에 그려요. 일주일, 2주에 그려서 아 이게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 작업을 한 두세 컷 그리다가 다시 처음 컷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있고 그래서 아 이것도 내 길이 아닌가? 근데 기왕 선택한 길이니까 아 그렇다면 웹툰 말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또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뭐 다들 소꿉친구 한 명씩 있으시겠지만 저도 저랑 같이 그림을 하는 오래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중학교 때 우리가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세계 100위 안에 드는 아티스트가 되자 이런 얘기를 중2병 걸렸을 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세계 100위 그래 세계 100위 안에 들려면 내가 뭐를 해야 될까? 세계에서 100명 안에 들려면 어떤 내용을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 또 그런 걸 고민하게 됐죠. 근데 그 고민을 하다 보니 하나의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바로 불교였습니다. 불교. 저는 어릴 때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단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화도 그리셨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외삼촌은 스님이셨어요. 외삼촌도 스님 신분으로 불화를 그리셨고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는 제가 단청 일을 당연히 물려받기를 원하셨는데 제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저는 좀 이렇게 예술가로서 고민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물론 단청도 그런 일이긴 하지만 저랑 적성이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청을 이어받길 원하셔서 계속 저를 현장에 데리고 다니시고 공부하라고 강요를 하셨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집을 나오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서 다시 저를 보니까 제 정체성은 불교로 형성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단청,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서양화를 하는 사람, 전 세계에 몇이나 될까? 뭐 이렇게 미술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집을 나와서 자기 혼자 일을 했던 사람 또 줄어들고 그 안에서 힙합을 좋아하고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 확 줄어들죠. 그걸 컴퓨터 작업으로 하는 사람 정말 세계에 한 100명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불교 안에 이야기들이 어릴 때는 정말 재미없게만 봤던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부처의 일대기를 그린 팔상도라는 8가지 장면은 히어로물의 그 전개랑 비슷하고요. 부처의 제자 10명의 10대 제자는 그 안에 나오는 캐릭터들처럼 각기 다른 성격과 각기 다른 능력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 이거를 내 방식대로 그려보자. 그래서 몇 달 동안 정말 미친 듯이 홀린 듯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작업을 해서 드디어 첫 전시를 열었습니다. 이건 불교 박람회라는 곳에서 전시를 했어요. 전국에 있는 뭐 스님뿐만 아니라 불자들 그리고 불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사실 전날까지도 엄청 걱정을 했어요. 이거 스님들한테 혼나면 어떡하나? 니까짓 게 뭔데 불교를 이렇게 그리냐?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재해석을 하냐. 근데 전시가 오픈됐고 우려했던 바와 달리 오히려 스님들이 너무 좋아해 주셨습니다. 이게 현대적으로 불교를 얘기하는 방법이지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심지어 첫 그림 판매도 이루어졌고요. 스님이 사주셨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얻어서 계속 전시를 할 수 있었어요. 뭐 굳이 전시장이 아니라 그림이 필요한 곳, 뭐 복지관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전시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전시가 많이 되고 하니까 영어 사이트도 만들어 보고 뭐 SNS도 많이 하고 했는데 유럽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내가 평생 가볼지 안 가볼지도 모르는 노르웨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시를 하자고. 재작년에 노르웨이에서 전시를 했고요. 작년에 네덜란드에서 연락이 와서 네덜란드 국립세계문화박물관이라는 국립박물관에서 연락이 와서 지금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8만 대장경과 같이 제가 한국 대표로 갔고요. 뭐 다른 나라를 말씀드리면 일본에서는 그 데츠카 오사무라는 작가의 붓다라는 그림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불교 국가들 혹은 불교 문화권 국가들에서 문화재들이 와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데츠카 오사무 아시죠? 한의사님. 네, 아톰 작가예요. 네. 이렇게 전시를 암스테르담 여기입니다. 지금 전시하고 있는 곳이. 이렇게 불교를 갖고 저만의 방식으로 작업을 해서 세상에 내놓으니까 정말 아무도 한 사람이 없었고 누가 순위를 매겨준 건 아니지만 저는 적어도 세계 100위 안엔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